요즘 어떠세요? 힘드시죠? 예, 사실 되게 힘든 시기를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되게 궁금해요. 근데 저는 사실 올해 우리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으면서 내심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누스킨도 피해가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환경이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두려움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저는 비즈니스를 이제 3, 40대를 누스킨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저한테. 그런데 요즘 되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요즘이기도 해요. 일단 되게 많은 걱정을 했는데 사실 그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업을 하면서 또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요즘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주변에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티도 못 내고, 그죠? 예. 그리고 또 행복해서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니까 여행도 막 다니고 싶고, 나가서 막 놀고 싶은데 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다니고, 그래서 좀 답답함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기에 제가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도 또 깨닫게 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중요한 가치의 수준이 다르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리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보니까 자유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 힘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유가 없어서 힘들어요. 그동안 뉴스킨에서는 자유를 누리고 살았거든요.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여행 가고 싶은 거 가고 했는데 지금은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창살 없는 감옥에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요. 우리는 또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소통도 해야 되는데 소통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정말 저한테는 딱 하나 힘듦이 있다면 그거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도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누스킨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누스킨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자유 때문에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제가 만약에 누스킨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나이에 제가 52세가 됐거든요, 이제. 52세의 나이에 정말 자유롭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혹여나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혹시나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 가치를 보시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원하는 인생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전 누스킨 비즈니스를 통해서 누스킨만 배운 것 같지가 않아요. 삶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원하는 인생 살려면 제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내 삶이 어땠으면 좋겠는지를 정확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삶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스킨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서 누스킨을 선택한 거 아닌가요? 그럼 이 시점에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만 하면 누스킨 안에서 지금처럼만 하면 여러분들도 신영태 최숙희 사연처럼 될 수 있으세요? 제가 했던 고민이에요. 제가 했던 고민. 예. 남들보다 뒤처져 있을 때 늘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나 이대로만 하면 진짜 신영태 최숙희 사연처럼 되는 거야? 나 이대로만 열심히 하면 박석범 사연처럼 되는 거야? 조기철 사연처럼 되는 거야? 이총근 사연처럼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결국은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누스킨 한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산다고 다 권준범처럼 사는 거 아니죠. 대한민국에 살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한국이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결국은 같은 땅덩어리에서 같은 환경에서 살지만 결과는 다 달라요. 이 얘기는 곧 뭐냐면 누스킨을 국가로 봤을 때 누스킨을 하고 있다고 다 우리가 바라는 그 사람처럼 되지 않는다. 이걸 찾는 게 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워렌 버핏이.
타고 있는 배가 항상 샌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구멍을 막느니 차라리 배를 바꿔 타는 것이 생산적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 20년 사업했다고 했잖아요. 되게 늦은 성장을 했거든요. 결국은 제가 그래도 성장했던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내 배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한 거예요. 수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 방식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수리예요. 고쳐가면서 하는 거. 배를 바깥한다라는 건 완벽하게 변화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그들의 배와 똑같은 배를 만들든가 아니면 가장 안전한 배에 탑승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누스킨 비즈니스 20년 시간 동안 매해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매해 결과가 나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돌이켜보면 결과가 나왔던 순간은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5년, 6년간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거 나름대로 계속 수리하면서 했는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5년 그렇게 하다가요. 딱 1년을 배를 바꿔 타니까 결과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네. 누스킨에서 만드는 결과가요. 여러분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도 한순간이고요. 만들어 놓은 결과를 무너뜨리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내가 마음 먹으면 돼요. 나는 한순간에 결과를 만들어서 이걸 영원히 지속하겠다고 한다면 그 방법이 존재해요. 95대 5 법칙. 저는 95에 있었던 은행원이었어요. 왜 5%가 됐는지 아세요? 5%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5%가 돼야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 5%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스킨이라는 곳에 들어왔어요. 누스킨에 들어온다고 5%가 되는 것이 아니라 5%들이 있는 누스킨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 5% 안에도 95대 5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5% 안에 들어온다고 내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5% 안에 집단에서 5%에 들어가야 되는 게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5%에 들어간다라는 뜻은 뭘까요? 그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시스템 안에 들어온다고 성공하지 않아요. 시스템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지 않아요. 이 시스템 안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안에도 등급이 나눠지는 거 아세요? 5대 95가 나눠지고 20대 80이 나눠지고 50대 50이 나눠질걸요. 그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선착순이에요.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누가 먼저 입장해 있는지, 누가 더 올바른 자세로 참여하고 있는지, 누가 더 이 시스템에 애착을 갖고 있는지, 누가 더 이 시스템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져요. 그게 성공의 순위예요. 개미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한 이야기예요. 개미 연구가죠. 그리고 개미라는 책도 쓰신 분이시고 이분은 한국을 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개미는 부지런한 곤충이라고 알고 있는데 부지런하죠, 개미들. 그래서 그런데 연구를 해본 결과 개미가 다 부지런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개미 세계 안에도 부지런한 20%와 그냥 평범한 80%가 있대요. 그 20%의 양이 많다 보니까 개미가 부지런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죠. 윈닝그룹 사업 진짜 잘해. 진짜 멋진 팀이야. 근데 왜 멋진 팀이라고 느껴지는지 아세요? 멋지게 사업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멋진 팀이라고 느끼는 거지 그 안에도 분명히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세 안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고민을 했대요. 이 20%들을 부지런한 20%를 따로 떼서 마을을 만들어주면 다 열심히 일하겠네? 라는 생각을 해서 격리를 시켰대요. 20%를. 그래서 마을을 만들어줬대요. 이거 실제 연구래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부지런한 20%만 따로 떼서 마을을 만들어줬더니 그 안에서 20대 80이 나눠지더래요. 이게 누스킨과 똑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고 싶어서 5%가 되고 싶어서 누스킨 안에 들어왔는데 굳이 이 안에서 80% 안에 들려고 노력하는 당신이 있다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스킨 안에 있다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다 백만장자 되는 거 아니고 다 500만장자 되는 거 아니고 다 1000만장자 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1000만장자가 되고 싶고 500만장자가 되고 싶다면 철저한 계획이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100만장자는 12억 누적 커미션을 버는 사람을 100만장자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처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100만장자 언제 돼요? 쉽게 알려드릴까요? 지금 받고 있는 월페이로 100만장자가 언제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100만 원을 매달 벌고 있다면 100년 걸려요. 그죠? 5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몇 년 걸리는지. 100만 원 벌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제 새해를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하겠죠. 저 4년 안에 100만 장자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당장 소득을 5배 이상 올리셔야 돼요. 내년 상반기 안에. 그런데 목표를 보면 내년 중반까지 200만 원 벌고요. 그냥 막연하게 습관처럼 이렇게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죠. 제가 누스킨을 선택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가치 때문이었지. 여러분 요즘 세상에 돈 벌 일이 없어요? 돈 벌 일 되게 많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돈 벌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아, 나 그런 일은 못해. 나 그런 일은 안 해. 나보고 아파트 경비하라고? 나보고 청소하라고? 나보고 알바하라고? 내가 지금 대학을 어딜 나왔는데 내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 그래서 못 버는 거 아니에요? 돈 벌 생각하면 왜 돈 벌 일이 없어요? 하루에 4-5가지 일하면서도요, 4-500만 원 벌 수 있고요. 요즘 잘 나가는 데 있잖아요. 배달의 기수인가? 어디야? 그 배달통 뭐 이런데, 요기요 이런데. 그죠? 쿠팡 이치 같은데. 배달만 해도 한 달에 4-500 번다며요. 그죠? 네. 맘만 먹으면요, 뭐 타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이 일을 할 게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같은 세상에 돈 못 벌어서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 사람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은행원이었어요. 왜 은행원이 누스킨 했을까요? 돈을 안 줘서? 돈이 부족해서? 아니요. 그 돈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돈보단 가치를 선택한 거예요. 사장님 20년 동안 힘든 시기 없었나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 없었나요? 있었죠. 왜 없었겠어요? 잠깐.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매 순간 돈이냐 가치냐에 고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치를 선택한 거죠. 여러분, 가치를 선택한 사람은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누스킨을 돈 때문에 선택한 사람이 돈이 안 되니까 포기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내가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벌더라도 내가 3년 후, 4년 후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거나 은행 생활하는 것보다는 두세 배 낫다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 당장 버는 돈이 뭐가 문제예요? 책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아이들이 정말 많이 떠든대요, 모여서. 그래서 그 동네 어른들이 막 의논을 할 정도 이 애들 때문에 큰일 났다. 얘네들 엄마 불러서 애들 좀 그만 좀 떠들게 하라고 막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애들이 안 떠드는 걸 멈추지 않더래요. 골목에서 뛰어노는 걸. 근데 그 골목에 어느 노신사가 계셨는데 어느 날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 그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너무 밝게 뛰어노니까 동네가 너무 활기차다. 너무 보기 좋다. 얘들아 내가 아들이 없어서 자식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뛰어놀 때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놀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얘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희들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집 앞에서 매일 놀아주면 할아버지가 매달 10달러씩 줄게. 매일 10달러씩 줄게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 다음 날부터 계속 그 집 대문 앞에서 떠들더래요. 그런데 그 돈을 줄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돈을 안 주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애들이 그 집 앞에서 놀지를 않더래요. 다른 동네 가서 놀더래요. 결국은 뭐예요? 노는 것 역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돈을 주건 안 주건 상관없이 거기서 놀았을 거예요. 결국은 가치 때문에 놀기 시작하는 게 돈과 결부가 되니까 그 돈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하는 행위를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누스킹을 하고 있지 않는지 검토해 보세요. 제가 결과가 그렇게 크진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전 돈 때문에 일하지 않았거든요. 가치 때문에 일했기 때문에 20년을 누스킹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버티는 놈이 승리하더라고요. 20년 버텼어요. 여러분 지금 저보다 다 나으실걸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저 비리 되는데 8년 걸렸고 100만 장자 되는데 12년 걸렸고 티메일 되는데 18년 걸렸어요. 왜? 18년. 여러분 18년 걸려서 티메일 타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목표를 발표하는데 사장님 목표는 뭡니까? 저 18년 안에 티메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걸요? 쟤 미친 거 아니야? 남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18년이 걸려서 티메일트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불쌍해 보이나요? 저 스스로도요, 사실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사업해서 18년 티메리트 했으면요, 어디서 강의를 해요, 창피하게. 그죠? 어떻게 얼굴 두고 시스템을 나가요? 내 스스로가 스스로의 일에 당당하면 돼요. 그죠? 그럼 결과는 하나도 상관없어요. 가치를 이루다 보니까 결국은 원하는 걸 다 이루더라고요. 저보다 앞서갔던 사람들 되게 많고요. 그들 중에 저보다 더 많은 큰 성공을 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신영태 최숙희 사장님이죠. 그런데 앞서간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앞서가다 사라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뒤에서 남들이 뛰는 걸 보면서 내가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럼 저는 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내가 앞서가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성공하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성공하면 저분들처럼 해야겠다. 이런 길잡이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지금 독거남이에요. 혼자 살거든요. 요즘 새삼 느껴요.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게 뭔지를 알 것 같아요. 뭐가 제일 필요한지 아세요? 숨을 쉬려면 산소가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인간의 몸은 수분으로 되어 있어, 90%가. 물을 마시지 않고는 절대 살 수 없어요. 세 번째, 뭐가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해요. 몸에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또 뭐가 필요해요? 절대 물 있고 공기 있고 음식 있다고 무인도에서 혼자 살 수는 없어요. 소통할 대상이 필요해요. 이건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물도 먹고 공기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소통할 상대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생존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좋은 공기가 필요하고요. 맑은 물이 필요하고요. 좋은 음식이 필요하고 좋은 소통 상대가 필요해요. 저는 다 가졌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한국에 있으면서 못 느끼죠. 미세먼지 많아도 못 느끼잖아요. 처음에는 느꼈죠. 하지만 이게 오래되니까 미세먼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처음엔 마스크 쓰고 다녔다가 그 다음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기억하세요? 그러다가 공기 좋은 나라로 가면 어떤지 아세요? 목에 가래가 끓고요. 코가 막히고 정말 몸이 안 좋다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청정 지역에 살다 한국에 들어오면 숨이 컥컥 막혀요. 흙탕물에 살면 이 흙탕물이 얼마나 들어온지 몰라요. 하지만 맑은 물에 있다가 흙탕물에 들어가면 이 흙탕물이 얼마나 들어온지 알아요. 우리는 똑같은 물과 공기와 사람과 음식과 함께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시스템을 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시스템도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참석하는 사람은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누스킨 비즈니스에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다 똑같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누스킨 하는 사람이 필요한 네 가지나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나 다 똑같지만 이 질이 다른 거예요. 그죠? 매일 듣는 강의도 어떻게 듣느냐가 다르고요. 매일 보는 책도 어떻게 보느냐가 다르고 매일 소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독거남인데 제가 지금 10개월째 캐나다를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10월에 갔었고 12월에 갔었고 3월에 갔었고 매달 이렇게 2, 3개월마다 한 번씩 가서 한 달 정도 살다 왔는데 지금 10개월을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혼자 있는 게 이렇게 외롭고 힘든 거구나라는 걸 몰랐어요. 좀 힘들만 하면 캐나다 가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살고 있으면 제가 이런 생각, 혼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 그냥 우리 사업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나 그냥 캐나다 가서 살면 안 되나? 거기서 온라인 키고 사업하면 되잖아. 내가 왜 굳이 혼자 이렇게 한국에 남아서 혼자서 밥 해먹고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이러고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왜 누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신형태 채식기사의 여러분들의 원하는 거와 똑같아요. 돈 때문에 일하지 않아요. 지금도 파트너를 돈으로 안 봐요. 정말 나로 인해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나처럼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신형태 채식기사님도 희생하고 있는 걸걸요. 자식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은 얼굴 못 보면서 파트너 얼굴들은 매번 보고. 자식은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그냥 핸드폰으로, 조그만 핸드폰으로, 화상통화로 보고. 그죠? 이렇게 내가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 건 역시 이게 진정한 누스킨 리더들이 누스킨 사업을 하는 이유거든요. 여러분들도 사장님들은 팀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팀들이 있잖아요. 내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돈으로 보고 사업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나 이렇게 얼마 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이를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으세요. 그리고 계산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도와주면요. 사람은 움직이더라고요. 저 팀헬트 됐잖아요. 2020년도에. 올해는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해거든요. 제가 2020년 1월에 팀헬트가 됐어요. 누스킨 19년 차에 됐어요. 19년 차에. 예. 참 미련하게 사업했죠. 예. 이렇게 쉬운 팀헬트를 그동안 왜 하지 않았지? 사장님 뭐가 쉬워요? 어렵죠. 아니요, 쉬워요. 그동안 왜 안 했는지 아세요? 스스로가 너무 팀헬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부정했더라고요. 핀업이 중요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예. 근데 팀헬트가 되기로 결정한 그 순간 정말 되더라고요. 여러분 책들 많이 보시잖아요. 결과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고자 마음 먹으면 다 돼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장님, 내년엔 루비 꼭 되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사장님, 저는 아직 루비는, 아직 GV 안정화가 먼저지, 저 루비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 제가 좀 배워서 루비 할게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루비가 되려면 사장님 조직이 있어야 되고요. 팀이 있어야지. 저는 아직 조직도 없고, 근데 무슨 루비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여러분 대리점 됐을 때는 자격이 있었어요? 소비자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대리점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되기로 한 그 순간부터 소비자 만들었잖아요. 대리점 되니까 소비자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대리점 되면 알아서 2, 3천 포인트가 자동 볼륨을 AR로 다 떴어요? 아니잖아요. 대리점 돼도 마찬가지로 또 2, 3천 포인트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왜 루비가 되는 건, 다이아가 되는 건, BD가 되는 건 팀이 만들어져야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루비를 대고 각오를 하고 시작하게 되면요. 팀은 루비가 돼서 만들어져요. 됐다고 알아서 4명이 시스템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채워야죠. 어떻게든지. 발로 뛰어서 만들었잖아요. 소비자도. 대리점에 대해서 자동 볼륨 안 떴다고 2,000, 3,000 포인트 안 했나요? 했잖아요. 왜 했어요? 너무 유지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GV 때문에 고민하진 않잖아요. 맞죠?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제가 팀에 때 블루 다이아몬드 다 늦게 됐던 이유가 그거예요. 난 아직 아니잖아요. 난 아직 부족하잖아요. 근데 되니까 채워지던데요. 4321 라인, 리더십 라인을 어떻게 다 만들어요? 저 아직 2만 라인 부족해요. 1만 라인이 부족해요. 3만 라인이 부족해요. 하기로 하면 되더라고요. 저도 부족한 채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매달 그냥 자동 볼륨으로 팀메이트는 해요. 그죠?
2010년도에 저는 팀메리트가 됐고요. 그리고 8월 달에 런던 팀메리트도 달성했고요. 지금 12월이죠. 플래티늄 팀메리트도 달성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하기 전에 불과 1년 전에는 내가 4321을 어떻게 해요. 근데 리더십 라인 벌써 5라인이 됐고 플래티늄 팀메리트라는 건 뭐예요? 작년 대비 매출 성장이 6대 안에 100만 포인트면 투스타 팀메리트에 플래티늄. 근데 제가 93만이 늘었어요. 작년 대비. 그래서 7만이 부족해서 투스타는 못해요. 원스타예요. 어찌됐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4321이 안 그려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플래티늄을 할 정도면 뭐냐면 제가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미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하고 싶었고 지금 루비인 사람이 내년에 팀에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작년 12월에 만들었던 2만 라인이 지금 10만 OV를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2만 OV밖에 안 되는 조직이 20만 OV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첫 시작은 뭐냐면 내가 내 심장에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코드를 꼽아야 전기가 돌죠. 코드는 여러분들 심장에 있어요. 거기에 꽂으세요. 같은 일을 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평생 노력해도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고민. 왜 신영태 최숙희 사연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는데 왜 나는 저 두 분보다 못할까?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들과 나를 비교해야죠.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 채워야죠.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들 리더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심장에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작동이 된 거예요. 저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버튼을 누르니까 1년 만에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결과를 만들고 싶다면 진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결과를 갖고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세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뭔지를 찾으세요. 누스킨의 성공은요, 실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로 만드는 거지. 실력은 전문가죠. 누스킨은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리더가 필요한 거지. 리더는 실력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를 완벽하게 갖춘 사람을 리더라고 얘기해요. 최숙희 사장님이 여러분들보다 대문 잘해요? 리크루팅 잘해요? 강의 더 잘해요? 아닐 수도 있을걸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잘하는 게 있을걸요? 탁월하게 잘하고 계신 게 있을 거거든요. 전 그게 뭔지 알거든요. 신영태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그걸 찾으세요. 그걸. 네. 콜드를 어디서 해야 되나 이런 거 DM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게 성공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는 하죠. 똑같은 질문이에요. 지금처럼만 하면 원하는 삶 살 수 있어요? 올 한 해를 돌아보세요. 만족스러우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9년 12월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혹시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럼 도구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 있는 거예요. 맞지 않을까요? 지난해에 올해 만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데 내년에 달라지는 건 목표만 달라졌다라면 절대 이룰 수 없죠. 행동이 달라져야죠. 안 하던 걸 하셔야죠. 한 거를 계속하고 한 걸 개선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안 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찾으세요. 성공의 공식이에요. 5 더하기 5는 뭐예요? 10이에요. 10. 맞죠? 자, 내가 올해 5를 열심히 해서 10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족스럽지 않아요. 근데 내년에는 100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5에다 뭐 더해야 돼요? 95 더해야 100이 되죠. 이게 노력이에요. 10배를 더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올해 했던 걸 똑같이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래요? 그렇죠? 누스키는 권리소득을 받는 거 맞아요. 하지만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권리소득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임대료 받고 있는 건물주 되게 부럽죠? 그 건물주는
건물을 완성되기까지 돈 못 벌었어요. 돈을 썼지. 작가는 책을 완성하기 전까지 돈 못 벌었어요. 책을 쓰느라고 잠을 못 잤지. 뉴스키너들은 여러분들의 윈닝그룹 같은 조직을 만들려면 리더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그 조직이 생겨요. 시간적인 자유, 금전적인 자유는 자산의 결과물을 만든 이후에 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산을 만들 때는 시간의 노예가 되셔야 돼요. 그거 잊지 마세요. 열심히 하라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시간적인 자유 때문에 누스킨 하는데요. 저보고 출근하라고요. 저보고 책 보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저 직장 생활하지 제가 이걸 왜 해요? 이런 사람은 그냥 직장 생활 하게 두셔야 돼요. 생각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왜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일인데 왜 노력 안 하고 대가를 받을 생각을 해요? 보상을 받을 생각해요. 2020년을 보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 누스킨에서 20번째 맞는 송년이에요. 20번째 맞는 송년. 20년을 돌이켜보면 잘했던 때보다 못했던 때가 훨씬 많아요. 아마 20전 9승 11패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스스로 칭찬하는 한 해. 네. 그리고 스스로 너 왜 이거밖에 못했니? 질책하는 한 해를 보면 잘못된 때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스폰서들과 리더들한테 야 건준범 진짜 잘했어 보다는 그거밖에 못하니? 라는 소리를 더 많이 들었어요. 맨날 비교 되게 많이 당했어요. 너희는 둘이서 하면서 그게 뭐니?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잘할 수 있다는 격려도 받았고요. 물론 칭찬보다는 격려를 많이 받았고요. 무대보다는 객석에 앉아 있었던 게 훨씬 많았어요. 박수를 받기보다는 박수를 쳐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왜 살아남았을까요? 결국은 딱 하나예요. 긍정적인 생각. 내 노력을 믿었어요. 결과라는 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평가할 때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갖고만 평가해요. 나 작년에도 골드였는데 올해도 골드네. 아, 나 도대체 뭐 한 거야?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나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내년에도 결과 안 나면 나 내년에 결과 안 나면 저 그만두려고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결과는 눈에 보이는 것만 결과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가 90% 이상이에요. 여러분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열매가 많이 달리기를 바라세요. 그럼 뿌리가 튼튼해야죠. 뿌리를 깊게 내리셔야죠. 여러분 파트너가 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싶으세요? 그럼 나무가 좋아야죠. 좀 늦게 펴도요. 내 뿌리와 나무 줄기가 튼튼하면요. 늦게 맺은 열매라도요. 울창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전 그걸 믿었어요. 나 열심히 했잖아. 나 발전했잖아. 나 그래도 작년에 나보단 생각이 커졌잖아. 나 이건 나아졌잖아. 그래, 좀 뒤처질 수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내년에는 이렇게 변할 거 아니야. 하지만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늘 스스로에게 칭찬했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바둑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 두고 나서 하는 거. 그 뭐라고 그래요? 또 까먹었네. 복귀. 복귀가 제일 중요하대요. 이겼으면 어떻게 이겼는지, 졌으면 어떻게 졌는지, 뭐 때문에 졌는지. 그걸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승리한 기억도 간직해야 되고요. 패배한 기억도 간직하셔야 돼요. 승리한 기억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늘 그 감각을 잃지 말라는 뜻이고요. 실패한 기억을 기억하라는 뜻은 뭐냐면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사랑도 배워야 되는 거라는 거 아세요? 사랑도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 오래 살면 살수록 참 모르는 게 남편이고 모르는 게 아내잖아요. 그죠? 제가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20년을 살았어요. 25년 되면 은혼식을 해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25일 만에 이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25년을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50년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같이 죽는 사람도 있을걸요? 그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들은 50년을 저렇게 살아가면서 살까? 저렇게 꿀 떨어지게 살까? 왜 나는 이 인간 얼굴만 보면 짜증날까? 이것도 배워서 하는 거예요. 누스킨과 똑같아요. 왜 신영태 최수기사님 20년 넘게 저렇게 누스킨을 사랑하실까? 왜 나는 시작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지겹고 벌써 이거 왼수 같고 처음에는 스폰서가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나에게 누스킨을 전달한 그 스폰서만 보면 짜증나고 너 왜 나한테 누스킨 전해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만드니?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걸요.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한 가지 보세요. 누스킨이 변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이 변한 거지. 내 관점이 변한 거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사랑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얼굴 보면 짜증나요? 그런 사람 없겠지만 물론 윈윈에는. 처음엔 싸우지도 않았잖아요. 왜? 이쁜 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왜 지금은 얼굴 보면 짜증날까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그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지. 자꾸 단점만 보려고 노력하니까 집에 가서 밥 먹기 싫고 집에 들어가기 싫고 마누라만 보면 막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죠. 제가 지금 마누라랑 떨어져 있어서 행복한 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죠. 누스킨도 똑같아요. 사장님 어떻게 누스킨을 20년을 그렇게 한결같이 해요? 누스킨 달라진 거 없어요. 내가 시작할 때 바라보던 누스킨을 계속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힘든지 알았으면 시작을 안 할 걸 그랬어요. 그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지. 그죠? 그리고 누스킨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거 바로 잡으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누스킨과 함께 하는 게 너무 행복할 거예요. 아주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작은 걸 소중히 여기세요. 그 작은 게 뭔지 아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오늘과 내일이 교차되는 그 시점, 저녁. 맞죠? 한 달에 가장 중요한 건 12월과 1월을 연결해주는 월말. 1년에 가장 중요한 건 다음 해와 올해를 연결해주는 연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작은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업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찍 포기해요. 아마 연말을 편하게 보내는 사람도 계실 거예요. 올해 다 끝났다. 뭐 지금 뭐 하와이 트립도 끝났고 뭐 나 못했고 내년부터 열심히 하려고요, 사장님. 저 내년부터 진짜 열심히 할게요.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20일 보름 열흘을 그냥 흥청망청 보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와이를 이루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결국은 시간을 쓰는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늘 하는 얘기예요. 나는 주변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돈도 많고 가족도 많고 정말 행복하다. 하지만 남들보다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딱 하나가 있다. 그게 시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이 24시간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되게 아껴 썼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은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한 달에 마지막 2, 3일을 어떻게 쓰느냐와 1년의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쓰느냐와 하루의 저녁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다음 행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직 이틀이나 남았어요. 미리 샷다 내리고 내년 준비하지 마세요. 12시 땡 할 때까지 우리는 올 한 해 했던 목표에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누군가는 내려놓은 그 짧은 시간이 그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만들어요. 목표를 이루지 않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노력했다면. 하지만 빨리 포기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걸 이루고 싶으시죠? 목표를 이루고 싶으시죠?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캐나다를 2, 3개월에 한 번씩 가요. 가면 한 달 정도 있다고 온다고 했죠. 그러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인이잖아요. 거기 팀도 있고 그러면 혼자 운전하고 미팅하러 갈 때도 있고 상담하러 갈 때도 있고 윤회정산 심부름 갈 때도 있고 저 바람 쐬러 갈 때도 있고 그러면 저 운전하고 가죠. 그죠?
근데 제가 캐나다에서 지금이야 뭐 한 3년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는 뭐 얼굴에 철판을 깔아서 그런 건 없지만 처음 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 영어 되게 못해요. 영어 지금 공부를 못해가지고 영어 헬로 뭐 how do you do 뭐 이런 거밖에 못해요. 그죠? What time is it now 뭐 이런 정도. 여러분 초등학생 정도 아는 수준 영어밖에 못해요. 거기다가 운전을 하고 혼자 나가잖아요. 영어도 못해요. 길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도로교통법도 한국하고 틀려요. 그러면 바짝 긴장해요. 그럼 전 나가기 전에 뭐 하는지 아세요? 출발지에서 도착지, 그리고 도착지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구간 있죠. 이거를 구글 맵을 펴놓고요. 외워요. 왜 외우는지 아세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혹시 핸드폰이 안 된다거나 구글 맵이 실행이 안 된다거나 그죠? 그럴 경우에 제가 못 가잖아요. 길을 모르면. 그래서 외워요. 그리고 차가 사고가 나거나 타이어가 펑크가 나거나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기름 만땅, 기름이 어느 정도 채워졌는지 그래서 윤회장한테 기름 좀 넣어달라고 그래요. 제가 기름을 못 넣어요. 왜? 영어를 못해서. 네. 그래서 넣어 갖고 오면 나가요.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점검까지 하고 타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출발했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죠. 그게 내 목표잖아요. 오늘 무사히 볼일 보고 집에 들어오는 게 내 목표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나갔어요. 나갔다가 차가 고장 나거나 핸드폰도 먹통되고 차도 고장 났어요. 그럼 저 어떡할까요?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집에 도착하는 걸 포기할까요? 내 목표는 집인데? 왜? 전화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면 집에서 걱정하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나갔으면 집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차가 사고가 나든 기름이 떨어졌든 핸드폰이 안 되든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가 영어를 못해도 사람한테 쪽팔림을 무릅쓰고라도 구원을 요청해서 어떻게든지 집에 오려고 해야 돼. 결국은 이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출발했다면 목적지 가야죠. 대부분 이런 얘기 하죠. 사장님, 열심히 했는데요. 차가 고장나서 못했어요. 사장님, 저 핸드폰이 안 돼서 집에 못 왔어요. 이게 말이 돼요? 했으면 가야죠. 무조건 해야죠. 목표를 이룬 방법은요.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집에 돌아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조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돼요? 힘들어도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세요. 괜히 뭐 큰 목표, 뭐 막연한 목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저처럼 이 목표를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 중에 좀 어려운 걸림돌이 있을 걸 예측하고 그걸 준비하셔야죠. 그럼 다 할 수 있어요. 되게 쉽죠. 그게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제가 큰 도움은 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것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나무의 크기는 뭐에 달려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래요.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왜 이 나무는 주변의 나무보다 클까요? 누가 물을 자주 줘서? 아니에요. 뿌리가 남달라서. 좋은 영양분은 숲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우리 화단의 나무는 여러분들이 물 주고 거름 주고 해서 키우죠? 숲에 있는 나무는요, 숲이 키워요. 이 나무들은 주변의 땅과 공기와, 그죠? 주변의 뿌리, 나무들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요. 옆에 있는 나무들의 영양분을 먹고 자란다고요. 근데 이 나무는요, 특별하게 뿌리가 튼튼하거나 흡수력이 뛰어난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렸거나. 팀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윈윈 그룹이 성장하려면 윈윈 숲이 좋아야 돼요. 주변에 형제 라인도 좋아야 돼요. 좋은 영양분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 형제 라인에게 아낌없이 영향을 줘요. 왜? 그들은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먹고 살거든요. 나무의 크기는 뿌리에 상관이 있고, 그럼 건물의 높이는 뭐와 상관이 있어요? 연면적, 그리고 땅의 깊이예요. 10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요, 100층짜리 건물에 맞는 넓이와 깊이가 정해져 있어요. 5층보다 더 넓고 더 깊게 파야 돼요. 5층짜리 건물은 넓이와 깊이가 한정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네, 높이를 키우는 거죠.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넓은 땅을 확보하시고 깊게 파내려 가셔야 돼요. 아, 사장님, 저는 그냥 제가 해보는 데서 하고요. 할 만하면 제가 성장할게요. 그럼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저 5층짜리 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5층짜리 넓이하고 깊이를 파놨어요. 그리고 건물을 5층 지었어요. 근데 마음이 변했어요. 저 100층 지으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건물 다 허물고 다시 땅 파기해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내가 높이 올라갈 만큼 땅을 확보하고 깊이를 파놓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단계를 잡아요. 그러면 뭐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건물이 올라가요. 여러분 건물 공사하는 데 가보세요.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운데 건물은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하면 다음날 일어나면 끝까지 다 올라가 있어요. 어느 순간 보기 시작하니까 윈민그룹이 엄청나게 성장했죠. 처음엔 조용하다가. 그게 뭐예요? 최숙희 신영태사님 시작할 때 땅부터 확보해놓고 기초공사부터 한 거예요. 토목공사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그릇의 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을 키우라고. 그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아직 이그제큐티브니까요.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영태 최숙희 사장님처럼 되고 싶다면 신영태 최숙희 사장님을 딱 앞에 놓고 본을 뜨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밑그림. 그리고 밑그림을 그려놓은 후에 색을 칠하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목표가 이그제큐티브가 아니고 루비가 아니라 1000만장자, 2000만장자, 500만장자 밑그림을 그려놓고 뭘 하셔야 되냐면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시는 거예요. 신영태 최숙기사님이 지금 내 시기에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갖췄었는지를 따라가셔야지. 내 주변 사람과 따라가시면 안 돼요. 사장님은 2년 정도 때 어느 정도 실력을 갖췄고 어떤 자세셨나요? 그리고 2년 때 어느 목표를 이루셨나요? 그럼 나도 그 목표를 가져야죠. 그리고 그들이 했었던 자세를 갖추셔야죠.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2021년이 만들어질 거예요.